사회복지 현실을 지각하고 미래 세대를 여는 시간 현자타임, 오늘 두 분과 만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미래세대위원회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두 분 각자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실제 이 두 분은 서울시 사회복지협회에서 미래세대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책위원 하고 있고, 네, 서사협에서 미래세대위원회 위원 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의 김남미 사회복지사이고요. 미래세대위원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같이 녹화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사회복지협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많으시기도 하고, 최근에 김남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면서 또 보수교육에서 또 많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실제들을 좀 이야기 들어보고 너무 무겁지 않게 사회복지사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운동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유쾌한 방법들, 너무 무겁지 않게, 한국은 사실은 그래서 툰베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스며들면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동기가 또 생기면 좋겠고, 두 분의 활동이 또 다른 분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기후위기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김혜미 위원님은 실제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실제로 녹색당 또 당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계에서는 특히나 이 주제에 관심 많으셔서 외국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하시는데, 언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는지. 저는 사실 좀 청소년기부터 활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청소년 운동이나 청소년 활동에 좀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그때 아무래도 좀 이제 제가 Y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랑 관계를 맺다 보니까 뭐 기후위기나 또 생태 환경, 또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또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더 이런 문제, 복지의 문제와 뭐 생태 사회환경 문제를 잘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아이, 꽤 됐죠.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에 네. 대부분 입시 이럴 때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다양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시구나.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네, 뭐 없어서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고등학교 때 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소리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 못하는 생물까지 좀 관심 갖게 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비 오는 토요일, 오늘 인천 제14회 지구의 날 행사에 저 VJ 김혜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소래광장에서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의 옥자라는 주제로 30여 개의 팀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YMCA 사회참여단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역전 자전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이 진짜 흥미로웠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국판 그레타 툰베리였는데, 글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사실은 만약에 김효희 선생님이 그 외국에 살았으면 툰베리가 됐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저항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문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궁금한 부분은 또 차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남미쌤은 실제로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에서 갑자기 이제 환경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의 뭐 블루오션 아니면은 뭐 다크호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데, 보수교육까지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인생에 이 환경의 주제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두셨는지. 이제 뭐 사실 환경의 주제는 막 느슨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슨하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사회복지 20년 하면서 내가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생각해 보면,
의미와 역할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좀 실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제 이 책 갖고 왔어요. 코로나 사피엔스. 네, 제가 처음 보수교육할 때 소개드렸던 책이고 최근에는 이제 소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사실 현장이 다 너무 힘들었어요. 비대면 해야 되고 네. 공동체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껏 함께 살아가는 게 의미 있다. 부대 끼고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다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서로를 혐오의 시선으로 기침 한 번만 잘못하면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비대면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또 뭐 복지관이 잠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복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역사회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존재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이제 선택한 책이 이 책이었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뭐 많이 나오시는데 다 하나같이 강조하시는 지점이 단순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놨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 지속 가능성,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늘 얘기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기후위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생태적 전환이 필연적이었어. 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인식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실천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021년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기관에서 다 같이 열심히 했고 2022년부터 좀 실천으로 본격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때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시면서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이 부분을 본 게 더 크겠네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축으로는 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꾸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도 하지만 하나의 엄마로서도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과도 같다면 내가 이 아이의 부모로서 다음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인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이제 주민 동료들이랑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지구 돌봄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제로 웨스트 샵을 만들었죠. 지역에 제로 웨스트 샵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구 돌봄과 마을 돌봄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1터에서도 3터에서도 사실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코로나 때 어쨌든 그런 많은 생각을. 네네네네.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 그냥 약간의 우울감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저를 번뜩 눈뜨게 만들었죠, 사실. 저는 그 코로나 때 또는 미세먼지 때 제가 이제 들은 바는 쪽방촌 아저씨가 자기는 미세먼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도 보면은 그게 가격도 맞아요. 꽤 비쌌는데 라면 사 먹을 돈으로 자기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좀 사회적 약자인데도 좀 기후가 맞아요. 어떤 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김 회장님은 청소년 때 그런 걸 느끼셨는지 혹시나? 그때는 막 이제 저도 막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뭐 청소년 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걸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죠. 문제잖아요. 뭐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제가 뭐 대안학교를 나오거나 뭐 혁신학교를 나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규교육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고 그냥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즐거운 일이었고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알게 된 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지국가 만드는 것 자체에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학원에도 진학하면서 봤는데 외국 논문들을 보면 그때부터 생태복지국가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네, 2010년대부터 뭐 스웨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복지 복지국가.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저희 같이 그치, 공부하고 그치. 있는 석사 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뭐 생태민주주의 책을 읽어보자고도 하고 그때 뭐 제가 특별히 당원은 아니었지만 뭐 녹색평론 같은 거에 관심을 녹색. 좀 갖기도 하고 하면서 좀 학습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사회 빈곤의 문제,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의 문제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넓혀가면 인간과 비인간으로도 또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격차와 차이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것이 실제로 어떤 제도 안에서 변화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실천을 과정에서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사는데 맞아요. 실제로 진짜. 이제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음. 것이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본 거는 카오스파라시, 네, 그다음에 시스파라시 보면은 사실은 줍킹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럼? 봤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알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협동조합도 만들고 지역에 있을 때 활동하실 때 주변의 반응은 또 어떠신지? 뭐 사실 유별나다는 반응이 많죠. 주변에? 네,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하나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네.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근본적인 막 고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죄책감? 네, 그쵸. 사실 육식을 끊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렇죠. 네, 보며 저는 그 영상을 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육식이 주는 그 폐해들을 보면은 그렇죠. 왠지 내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상태에서 네. 그거 결별하는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서 타협점으로 찾은 거는 생협을 이용하자. 생협. 네. 저도 공장식 축사는 거부해보자. 그래요. 네, 뭐 요런 정도로 좀 타협을 하고 살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는 만큼 실천하게 되는데 예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제가 최근에 또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쪽방촌 얘기하신 것처럼 느린 폭력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사자분들은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면 쪽방촌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 뭐 언젠 안 더웠어 이런 얘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고 뭐 에어컨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뭐 전기세는 누가 감당해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르신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뒤에 발견돼서 기사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부부가 사망한 원인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아이 뭐 이 동네에 에어컨 마음 놓고 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쯧쯧쯧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강력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스며드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까지 강력하면 오늘 당장 육식을 끊어야 되고 그죠. 뭔가 기후위기를 막 대응하기 위해서 외쳐야 하는데 세상에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텀블러 하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별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네. 카톡이 올라왔어요. 다과를 준비해 드립니다. 주문하세요. 이러고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텀블러 받아주시나요? 이랬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동네 가게에서. 아니, 저희 주문하는 회의하는데, 곳에서. 네네네. 회의를 주최하는 이제 그 분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럼 몇 분까지 오실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분까지 가야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 5분 정도만 일찍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가겠다 했어요. 근데 되게 씁쓸했던 건 그 회의가 거의 고정된 멤버들을 1년 동안 갔는데 단 한 명도 텀블러를 쓰는 사람이 늘지 않았고 늘 제가 텀블러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다가를 받을 때 저 혼자 텀블러를 받았어요. 근데 연말에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면서 이만한 물티슈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게 제 페북에다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다 보게. 그분들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봤겠지? 네, 뭐 봐도 상관없다.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만났는데 네,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네. 네. 방송 불가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뭐 페북이 더 강력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되게 다른 시선이 있고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하려고 하는 사실 문화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은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오실 때 네.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고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 먹는 우유, 우리 아이가 자주 먹는 음료 멸균팩. 아니, 우유팩하고 멸균팩이 다른 거예요? 금속 그렇죠. 재질이 있구나, 얘는.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아, 이렇게. 얘는 멸균팩. 근데 이 멸균팩이 이렇게 재활용되는 게 재사용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이제 운동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지금 모으면 얘가 그 키친타올로 재탄생한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얘도 휴지로 재탄생이 돼요. 휴지로. 그래서 보세요, 여기. 네. 100% 재활용하면 연간 20년생 나무 130그루를 심는 효과가 같다.